사람들은 0.1초 만에 타인의 신뢰감과 호감도를 판단한다고 해요. 옷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의 첫 번째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쉽게 신뢰받는 이미지를 원한다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이제는 결별을 할 때다.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 옷도 다르게 입으시죠.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감이 붙어요. 네, 안녕하세요. 지식토크 구독자 여러분. 저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옷차림 저자 박영실입니다. 여러분들의 숨어있는 이미지 가치를 찾아드리는 여러분들의 성공 파트너라고 기억해 주세요. 옷차림이 첫인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네, 자, 프린스턴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요, 사람들은 0.1초 만에 타인의 신뢰감과 호감도를 판단한다고 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생각보다 정말 눈 깜짝할 사이죠. 그러니까 말하기도 전에 우리의 옷차림과 이 표정이 이미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요, 생각해 보세요. 그 중에 55%가 옷차림을 포함해서 시각적인 이미지에서 비롯된다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알버트 메라비안 차트라고 하는데요. 알버트 메라비안 교수가 만든 차트라서 메라비안 차트예요. 같은 사람이라도 옷차림이 다르면 전혀 다른 느낌을 받잖아요. 한 중년 여성은요, 늘 꽃무늬 원피스만 입다가 네이비 재킷을 바꿔 입었대요. 그랬더니 상대방이 본인에게 하는 말, 그리고 본인을 바라보는 표정, 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더라. 어찌 보면 잔인할 수도 있는데 이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사람이라도요, 옷이 주는 인상의 힘이 달랐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있으십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중요한 날에는요, 여러분들이 옷장을 쭉 한번 보시고요. 가장 나다운 옷, 그리고 내가 상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이미지를 대변해 줄 수 있는 옷, 내가 세상을 향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옷을 선택하고 그 옷을 입고 나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나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어요. 그런데 중년이 되면 너무 바쁘다 보니까 돌봐야 할 분들이 너무나 많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본인을 돌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들은 정말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셨죠? 여러분들은 이제는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을 돌보셔도 됩니다. 충분히 자격이 있으세요. 여러분들은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옷은요, 말보다 상대방에게 나에 대해서 먼저 말한다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생활에서 옷차림의 중요성은 어떤가요? 도대체 우리가 입는 옷차림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들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 뭐부터 보십니까? 아, 저 사람이 나와 글쎄 말이 통할까? 나와 취향은 좀 비슷할까? 무엇을 보고 판단하세요?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가장 첫 번째 받는 정보가 그 사람의 옷차림이 아닐까 싶습니다. 결국은요, 옷은 상대방과 나와의 관계의 첫 번째 문장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보다 먼저 상대에게 나는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언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에게 컨설팅을 받았던 한 50대 고객님이 계세요. 평상시에는 티셔츠만 주로 입으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고객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준비 전혀 안 된 사람 같다라는 얘기를 했대요. 그 고객분은 그 설계사 업무를 하는 분이셨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갈아입는 청결한 화이트 셔츠에 네이비 재킷으로 변화를 시도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객을 만났더니 고객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고객이었더라도
아마 티셔츠보다는 정장을 깔끔하게, 단정하게 입은 사람에게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맡기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옷차림이라는 것은요, 자기 표현이기도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기도 한 것 같아요. 우리는 누구나 신뢰받는 이미지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신뢰받는 이미지를 원한다면 세 가지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아무리 멋있게 입어도 청결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없죠. 이 청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절제예요. 너무 과하게 치장을 한 사람보다는 절제의 미를 살려서 보여야 할 것, 보이지 않아도 될 것을 구분하는 옷차림이 훨씬 더 신뢰감을 주죠. 그리고 기왕이면 뭐 헤어부터 시작해서 옷차림의 색상이라든가 액세서리라든가 이런 것들의 조화가 잘 이루어졌을 때, 아, 이 사람은 신뢰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그래서 청결, 절제, 조화, 이 세 가지는 신뢰받는 이미지의 아주 중요한 삼형제다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옷차림은요, 나 자신에 대한 존중이자 상대방에 대한 예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계실 때 어떤 옷을 주로 입으세요? 늘어진 티셔츠에 아무도 입지 않을 것 같은 무릎이 나온 그러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계시다면 사실 저도 그랬어요. 그게 편하니까요. 그런데 이제는요, 자신에 대한 존중을 위해서 집에서지만 그래도 조금은 더 나의 가치를 제대로 표현해 줄 수 있는 옷차림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제안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도 집에서 늘어진 티셔츠, 목이 여기까지 늘어진 티셔츠, 그거 아깝지만 버렸습니다. 이제는 결별을 할 때다. 아주 용감하게 결별을 했고요. 대신에 목이 늘어나지 않은 저의 피부를 조금 턴업 시켜줄 수 있는 V넥 라인에다가 무릎이 나오지 않은 바지로 변화를 시도했더니 집에서도 저의 가치가 올라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집에서도 여러분들의 옷차림 한번 찾아보시면 어떨까요? 똑같이 사는 이유는 똑같은 옷만 입기 때문이다. 라는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옷은 결국은 사고방식의 거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기분에 따라서 옷도 다르게 입으시죠. TPO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Time, Place, Occasion. 그러니까 시간과 장소와 상황에 상관없이 매일 같은 옷을 입는 분이 계세요. 일할 때도 티셔츠, 결혼식에 하객으로 갈 때도 티셔츠, 중요한 미팅 때도 티셔츠. 글쎄요, 이렇게 TPO에 상관없이 매일 같은 옷을 입는다는 건 시그니처 스타일이라고 우기면 어쩔 수 없으나 시그니처 스타일도 때와 장소에 가려서 우리가 좀 선별을 할 필요는 있거든요. 그래서 안정감이 아니라 때로는 정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TPO에 상관없이 똑같은 옷을 매일 입는다는 것은 말이죠. 한 중년 여성분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든 늘 검정색 옷만 입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검정색을 정말 좋아하시나 봐요. 그랬더니 아유, 뭐 이게 제일 무난하잖아요. 뭐 묻어도 때도 안 타고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저만 같아도 검정색 옷을 아주 자주 입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요, 어느 날 연한 민트색 블라우스로 갈아입으셨어요. 제가 제안을 좀 드렸거든요. 민트색 블라우스가 정말 잘 어울리는 분이세요. 그래서 민트색 블라우스를 제안 드렸고 그분이 그 옷으로 갈아입었더니 주변 반응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요즘 표정이 정말 밝아지셨어요. 뭐 좋은 일 있으세요? 이렇게 주변에서 반응이 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때요? 주변에서 그런 반응 들으면 기분이 좋으시죠? 그런데 그 기분 좋은 얘기를 듣고 가장 변화되는 건 자신입니다. 자신이 거울 앞에 딱 섰을 때 예전과 다른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자신감이 붙어요. 표정이 달라집니다. 어깨가 싹 펴져요. 허리도 쭉 펴지죠. 결국은 옷을 상황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이렇게 바꿔 입으면 가장 수혜자는 본인 자신인 것 같아요. 자신의 가치를 한번 찾아보고 싶다. 내가 갖고 있는 내재된 매력을 한번 찾아보고 싶다 하신다면 늘 똑같은 스타일보다는요. 상황에 맞춰서 결혼식 하객으로 갈 때는 조금 화사하게, 흰색은 아니지만 조금 화사하게 베이지 톤도 좋고 민트 컬러도 좋고 피치 컬러도 좋고 변화를 좀 주시는 거 저는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사실은 강의를 할 때나 방송을 할 때는 재킷에다가 항상 블라우스를 또는 셔츠를 입어요. 색상도 저는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뭐 크림색 재킷이라든가 네이비 재킷이라든가. 그런데 방송이 아니고 강의가 아닐 경우에 친구들과 만날 때는 좀 스타일의 변화를 자주 주는 편이거든요. 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서요. 그래서 TPO에 맞춰서 조금 다양하게 너무 똑같은 옷만 고집하지 마시고 새로운 자신의 매력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뭐 하루도 좋고요. 새로운 색 실험 데이를 정한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지금까지 안 해봤던 뭐 피치 베이지 한번 해봐야지 해서 새로운 색 한번 도전해 보시는 그런 날을 정해 보시는 것도 좋고요. 옷으로 도전하기가 좀 두렵다, 무섭다, 주변의 반응이 어떨지 겁난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렇죠. 중년까지 같은 스타일만 있는데 갑자기 변화하려면 본인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럴 때는요. 립 컬러라든가 아니면 스카프만 살짝 바꿔도 내 기분의 톤이 달라지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색을 바꾸면은요. 스타일을 바꾸면은요. 여러분의 생각도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의 옷차림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자,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옷차림으로 메시지를 전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저희 대표님 같은 경우도 오늘 베이지 톤 짜임새가 아주 좋은 니트를 입으셨어요. 편안하게 저를 맞이해 주시는데 편안한 표정과 이 부드러운 옷차림이 아주 일치가 되는 일관성이 있는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거든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옷으로 메시지를 전합니다. 나는 여러분을 편안하게 맞이하고 싶어요 라든가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무언가를 강조해서 전달해드리고 싶어요 라든가 그런데 가장 공통점은 깔끔하게 옷을 정리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깔끔하게 다림질된 뭐 화이트 셔츠에 또는 재킷에 소매를 살짝 걷어 올려서 행동하는 리더의 이미지를 전달하기도 하죠. 이거 하나, 소매 하나 바꿨을 뿐인데 느낌이 또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때로는 밝은 원색으로 열정과 자신감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결국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은요. 꾸밈보다는 나름대로의 메시지인 것 같아요. 옷을 통해서 나의 생각을 전달하겠다,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라는 거, 바로 그런 공통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역할과 옷의 일관성이 성공의 인상으로 쭉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도요, 자신을 대표하는 시그니처 룩을 하나 정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유튜버는 쨍그랑쨍그랑 소리가 나는 팔찌, 여러 개의 팔찌를 레이어링해서 자신만의 시그니처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분은 아주 단정하게 묶은 하나의 이 포니테일 머리를 자신의 시그니처 룩으로 할 수도 있고요. 어떤 분은 베이지 톤으로 시그니처 룩을 할 수 있고 어떤 분은 항상 걷어 올리는 이 소매로 시그니처 룩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스카프 하나로 시그니처 룩을 할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인터뷰할 때는 화이트 셔츠, 강의할 때는 뭐 네이비 재킷 이런 식으로요. 성공은 결국은 과시가 아니라 일관성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성공한 사람들은 그런 식으로 옷차림을 하더라고요. 리더십이 반영된 스타일에서 배울 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자, 리더의 옷은 말하지 않아도 어떻습니까? 믿음을 주지 않던가요? 신뢰를 주죠. 바로 말하지 않아도 믿음을 주는 신호. 바로 이것이 리더의 옷차림인 것 같아요.
스티브 잡스 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세요? 그렇죠. 블랙 터틀넥 생각나시죠? 청바지, 그리고 뉴 발란스 생각나실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의 시그니처 룩을 반복해서 일관성 있게 입다 보니까 그런 시그니처 이미지가 신뢰를 만든 것 같아요. 제가 알고 있는 한 기업 대표분이 계신데 월요일마다 같은 네이비 수트를 입으세요. 그 직원들은 이제 학습이 된 거예요. 아, 우리 대표님이 그 네이비 재킷을 입었네. 네이비 수트 그거 입은 날은 집중 회의하는 날,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날인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시각적인 리더십의 신호탄인 것 같아요. 이런 제안 드리고 싶습니다. 리더일수록 보니까 상황에 맞게, TPO에 맞게 변화를 하기는 하지만 본인이 하는 일에서는 일관성 있는 옷차림을 선택하더라. 제가 봤던 리더분들의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옷의 톤이 안정적이면 팀의 신뢰도도 함께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리더십은요, 일관성 있는 옷차림 속에서 신뢰를 얻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는데 구독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 옷 잘 입는 리더들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우리나라의 옷 잘 입는 리더분들 정말 많으시죠? 그런데 그분들의 공통점을 제가 보니까 절제와 균형이더라고요. 결국은. 그러니까 비싼 옷보다 이 핏과 소재, 저는 이 톤핏 소라는 얘기를 좀 많이 드리는데요. 본인이 어떤 소셜 포지션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 톤이 다르죠. 신뢰감을 주는 뭐 네이비 톤을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레이 톤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핏은 조금 신중해야 할 경우에는 너무 멋을 부리는 유로피안 스타일보다는 박시한 아메리칸 스타일을 한다든가, 그리고 톤핏 소, 결국은 소재는 정직하거든요. 소재에는 투자를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옷 잘 입는 리더분들이. 그래서 너무 광택이 요란하지 않지만 은은한 약간 매트한 광택이 조금 흘러나와서 고급스러운 품격을 주는 그런 소재에 투자를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알고 있는 CEO는 늘 회색 블라우스만 입는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회색이어서 같은 회색인가 가까이서 보면 소재가 남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회색이지만 소재의 믹스 앤 매치를 통해서 좀 고급스럽고 품격 있게 코디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옷을 참 품격 있게 입으신다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목선이 단정하게 드러나서 품격이 있다라는 말도 자주 들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제안 드리고 싶어요. 옷 잘 입는 리더분들 또는 옷 잘 입는 주변 분들 잘 벤치마킹 하셔서 기본템은 한 80% 정도 해보시고 포인트는 한 20% 정도 구조, 그러니까 8대2 법칙이거든요. 이렇게 기본템이 충분하게 여유 있게 마련이 되면 살짝만 포인트를 줘도 변화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옷장에 기본템을 좀 많이 장착해 놓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어깨선이라든가 소매라든가 뭐 밑단의 길이라든가 이러한 균형들을 수선집 사장님하고 좀 많이 친해 놓으셔서 자신의 체형에 맞게끔 제대로 수선하면 훨씬 더 옷 잘 입으신다. 우리 옆집 누구누구 어머니 옷 핏이 남다르셔 라는 얘기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고 있는 옷은 여러분들 체형에 어떻게 딱 맞게 입고 계십니까? 품격은 결국은요, 뭐니 해도 뭐니다 하시는데 돈보다는요, 품격은 가격이 아니라 톤, 핏, 소, 특히 소재에서 나오더라. 이걸 좀 느끼게 됐습니다.